소파 금리는 미국의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국채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하루짜리 대출 금리입니다. 소파 금리는 파생상품과 각종 대출, 채권 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 소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자금의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로 물가의 상승이나 연준의 금리 인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국채 시장 방향성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죠. 이 소파 금리의 선물 가격을 확인하면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향후 미국의 금리 수준을 특정 시점의 미래에 얼마의 금리로 예측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상품입니다. 선물은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주체들이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면서 선물의 매수 계약 또는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소파 선물 가격은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과 포지션이 집약된 실질적인 금리 기대치로 볼 수 있습니다. 선물에서 근월물은 만기가 가장 가까운 월물입니다. 그 다음 월물을 만기가 멀다고 해서 원월물이라고 하죠. 선물의 특징은 근월물일수록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원월물일수록 거래량이 점점 적어지죠. 나스닥 100 선물로 예를 들면 현재 근월물은 만기가 2025년 9월물입니다. 나스닥 100은 9월물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며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원월물처럼 만기가 12월인 상품, 그리고 만기가 내년 3월인 상품처럼 원월물이 되면 갈수록 거래량이 미미해지며 실제로 거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호가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근월물과 원월물의 특징은 대부분 모든 선물 상품에 포함돼서 나스닥 100뿐만 아니라 원자재 선물과 환율 선물, 국채 선물까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만기가 가까운 근월물이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원월물은 거래량이 점점 미미해지죠.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소파금리 선물은 반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파금리 선물은 오히려 만기가 가까운 근월물이 거래량이 아주 미미하고 향후 만기가 2년 뒤, 3년 뒤까지의 원월물들이 오히려 근월물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구조에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향후 몇 개월 동안은 금리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된 시장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점의 금리는 이미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파 금리 선물은 근월물에 대한 매매 유인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연말이나 내년 또는 그 이후의 금리는 변화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 불확실성을 거래하려고 하죠. 그래서 소파 금리 선물에서는 원월물로 갈수록 거래량이 오히려 많아지는 독특한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따라서 선물이란 것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근월물을 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방향성도 맞춰야 되지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라는 매매의 불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소파 금리 선물은 오히려 만기가 오래 남아있는 원월물에 거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선물 상품들과 달리 시간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물이면서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 드물게 예외적인 구조의 상품인 셈이죠. 그렇다면 소파 금리의 선물 가격은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할까요? 2025년 5월물 소파 금리 선물의 가격은 95.652호로 형성됐습니다. 가격을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리가 0%를 기준으로 가격은 100으로 잡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빼면 해당 만기 3개월 동안의 평균 금리가 됩니다. 소파 금리의 가격이 99.0000이면 해당 만기의 미국 기준 금리는 100bp, 즉 1%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이죠. 가격이 95.0000이면 해당 만기의 미국 기준 금리는 500bp, 그러니까 5%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만기일이 8월인 이번 소파 금리의 가격이 95.6525라는 것은 2025년 8월까지의 미국 기준 금리를 시장은 4.347%로 보는 것이죠. 영상을 만드는 오늘 기준으로 바로 다음에 FOMC 회의는 2025년 7월 30일에 있습니다. 패드워치를 통해서 보는 시장의 금리 전망치도 3일 뒤에 있을 FOMC에서도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4.5%고 하단이 4.25%입니다. 상단과 하단 사이의 정확한 중간값 금리는 4.375%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중간금리가 4.375%가 나온다는 것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도 인하하지도 않는 동결이라는 뜻이고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으므로 7월의 기준금리는 8월까지도 쭉 유지되는 것이죠. 따라서 근월물 소파 금리의 가격이 95.655가 나온다는 것은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 동결까지 이미 예상을 마치고 3개월 동안의 평균 소파 금리를 4.347%로 예상하며 가격을 매긴 것이죠. 때문에 소파 금리 선물의 가격은 단순한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에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연말의 기준금리와 27년도 연말의 기준금리를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이를 보기 위해 2026년 9월과 2027년 9월이 만기인 소파금리 선물의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9월이 만기물인 소파금리의 가격이 96.6600으로 형성됐다는 것은 시장은 내년 연말까지 지금보다 연준이 금리를 100bp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소파금리 선물 한 계약의 명목 규모는 원화로 3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규모의 계약이 하루 단위로 10만 계약 이상씩 거래되는 상품을 놔두고 평론가들이 말하는 금리 예측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소파 선물 한 계약의 명목 금액 규모는 약 3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하루에 10만 계약 이상씩 거래되죠. 단순 계산으로만 보면 매일 수십조 원 규모의 돈이 움직인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만큼의 현금이 오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소파 선물의 경우 한 계약당 실제 필요한 증거금은 약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3억짜리 계약을 100만 원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선물의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증거금 100만 원으로 3억 원 어치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레버리지가 300배가 넘는다는 말이죠. 현재까지 소파 금리의 선물만큼의 고레버리지 상품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레버리지를 운용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금리에 대한 진짜 전망은 말이 아니라 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실제로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실제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